한산군 이색입시옵니다. 말이 왜다 소만? 조금 전에 보신 장면은 1395년 태조 4년 11월 24일 이성계가 새 왕조를 세우고 즉위한 지 4년이 지난 후 고려 유신의 거목인 모근 이색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간절한 부름을 받고 이루어진 이날 이성계와 이색의 만남은 결코 왕과 신하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로는 누구나 임금 앞에서는 신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신하는 임금 앞에 나아갈 때 큰절을 하고 부복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색은 신하의 예가 아닌 친구의 예를 갖춤으로써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조선 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 앞에서 모근 이색이 보인 이런 행동은 과연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왕조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색의 이런 돌출 행동을 이성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은 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이성계와 이색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조선 왕조 건국 직후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년) 공양왕 4년 고려 왕실은 무기력하기만 했고 사회는 이미 말기적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 그해 3월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보루였던 포운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선 왕조가 탄생하는 마지막 순서였다. 정몽주가 피살된 4개월 후 새 왕조 건설을 꿈꿔온 이성계의 추종 세력들은 당시 고려 왕실의 상징인 태후 공민왕비에게 왕위 계승 교서를 요구한다. 태우마마, 지금의 왕은 이미 어리석고 우매하여 군왕의 길을 잃었사옵고 인심 또한 떠난 지 이미 오래이옵니다. 그래서요. 현왕은 사직과 억저생령의 주인이기에는 불가하옵니다. 청컨대 그를 폐위하시옵소서. 주상은 그대들이 옹립한 왕이요. 이제 와서 왕을 폐하면 다시 누구를 세울 것이요? 태우마마, 왕권은 인간이 내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들 마음대로 하구려. 헛개비 같은 내게 묻지 말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마마, 교서를 내리소서. (1392년 7월 17일) 고려 왕실의 태후인 공민왕비의 교서로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받아 개경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니 혼미를 거듭하던 500년 고려 왕조의 몰락과 함께 새 왕조가 열렸다. 우연히 동쪽 울타리를 돌아다 보니 부끄러움이 화끈 달아오른다. 꽃은 참 국화인데 사람은 거짓 도연명이구나. 어머님, 야은 선생께서 오셨습니다. 길재가? 고려가 망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역성혁명을 결코 시인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할 생각인가, 야은은? 그 길을 알고자 찾아뵈온 것입니다. 밝혀주옵소서. 나 같은 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조정 대신에 지구로 있던 몸이라 나라의 흥함과 쇠함을 함께 해야 되겠지만, 야은이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오시면 시생도로 새 왕조에 출사라 하시오니까. 사부님, 새 왕조에 대해 협력을 끝내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사부님께서는요? 사부님께서는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실 결의이시면서 시생도로는 저리를 꺾으라 하시옵니까? 난 내 책임을 말했을 뿐이네. 시생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라는 시조로 유명한 야은 길제는 그 길로 개경을 떠나 향리인 금오산 기슭에서 평생을 은거하며 지조를 지켰다. 새 왕조에 대한 고려 유신들의 저항은 완강했다. 그들은 광덕산 기슭 두문동에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개성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새 왕조에 협력하지 않았다. 고려 유신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저리를 지킴으로써 고려 유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목인 이색은 이성계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남는다. 전하, 이색은 그 영향력이나 추종 세력으로 보아 결코 살려둬서는 아니 될 인물이옵니다. 동촉하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색을 배우소서. 화근은 그 뿌리부터 없애야 하옵니다. 동촉하옵소서. 죽여라, 죽여라. 경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색의 목숨을 놓고 주청을 계속할 셈이오? 망극하여이다, 전하. 하오나 뭐는 아니되 전하, 왕업을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을 해쳤소. 백성을 고루 복되게 하자는 건국의 뜻은 어디로 가고 날마다 사람 죽이는 일에만 매달린단 말이오. 이 시각부터 차오로 이색을 참소하는 자는 과인이 용납치 않을 것이오. 그를 박멸하라. 그를 자유지되게 하라. 이색은 태조 2년 1월 유배된 지 7개월 만에 자유의몸이 되어 부인과 함께 고향인 한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곳은 600년 동안이나 목은 이색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영당입니다. 그는 고려의 유신들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목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가 실질적인 힘을 장악했을 때 그는 지금의 총리격인 문화시중이라는 최고의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또 주작을 진흥시켜서 후일 조선 개국의 주축 세력이 된 신진, 문신 세력들을 길러낸 성리학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위치 때문에 이색은 개국 세력을 이끌어 조선 왕조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 왕조의 참여를 거부했고 당연히 이성계의 신하들은 그를 제거할 것을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색을 방면합니다. 새 왕조의 왕이 된 이성계가 왜 그렇게까지 이색에게 집착했던 것일까요? 문신인 이색과 무신인 이성계가 같은 날에 문화성에 들어왔는데 조정의 중로는 어떠한가? 전하께서 큰 인재를 한꺼번에 얻으신 것을 조정 상하가 모두 기뻐하고 있는 줄로 아옵니다. 과연 그러한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성계와 이색이 서로 깊은 인연을 맺은 것은 1371년 고려 공민왕 20년 7월. 이성계가 지문학 부사를, 이색이 정당문학을 제수받아 고려 조정의 최고 정무기관인 문화성에 함께 들어가면서였다. 36살의 이성계는 당시 오랜 세월 남해안과 섬지방 백성들을 괴롭혀온 왜구와 북쪽 변방을 어지럽히던 홍건적, 여진족 등의 소탕전에서 수적으로 훨씬 적은 병졸들을 이끌고서도 적들을 모두 물리침으로써 고려 조정뿐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기 시작한다. 이성계보다 7살이 많은 이색은 그 무렵 홍건적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성균관을 다시 짓게 하고 성균관 대사성으로 정도전, 정몽주, 이승인 등을 성균관 교수로 맞아 학풍을 크게 진작시키고 성리학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 원나라로 건너가 원나라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일찍부터 성리학을 접하고 이를 연구했다. 들어오시지요. 아니 그냥들 앉아 계시지. 내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손님을 한번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성균관 학자들이지요. 학문들이 아주 높은 훌륭한 학자들이오시다. 전장에 티끌만 묻히고 다니는 무골이 신진사류들을 만나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도전이라고 합니다. 이승인입니다. 이성계와 이색은 쉽게 뜻이 통했다. 더욱이 이성계와 성균관 학자들의 만남은 신진문신 세력이 신흥의 무장 이성계와 제휴하여 유교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혁 세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조정의 법도가 어지럽고 기강이 크게 무너져 부패와 사치가 극에 달했으니 가히 국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권문 귀족들의 사치가 백성들과의 괴리를 더욱 넓혀 나라의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듯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문 세가가 저들의 세도나 축제의 혈안이 돼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 늦기 전에 모든 걸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서둘러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성계와 이색은 고려 왕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두 사람의 교유는 이성계가 북쪽의 여진족이나 남쪽의 왜구를 토벌하러 떠날 때 이색이 송별시를 지어 그의 무운을 빌어줄 만큼 각별했다. 송원의 담력 장수의 으뜸이라 만리장성 이루었네 그대 한 몸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기 얼마인가. 돌아오면 태평한 봄 함께 즐기리. 지금의 대세는 종사에 관계되나 선봉이 귀신 같아 아무 걱정 없어라. 손 맞잡고 두 임금 모신 정 얕지 않으나 다만 시를 지어 그대를 보낼 뿐. 이성계와 이색의 오랜 교유는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평권을 한 손에 잡게 되면서부터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창왕이 등극하고 이색은 총리격인 문화시중에, 이성계는 부총리격인 수문화시중에 올랐지만 이때부터 이색은 왕권의 안정과 개혁을, 이성계는 체제 개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버님, 명나라 왕도가 어디 한두 달 만에 다녀오실 길이 옵니까? 조정에 사람이 그리 없어 아버님께서 하정사를 자청하셨습니까? 내가 하정사를 자청하고 나선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만한 까닭이라뇨? 그 까닭이 대체 무엇이오니까? 신하된 자가 임군의 자리를 함부로 내치고 옹립하는 판국인 게야. 신하라면 이성계를 잃으십니까? 황제 폐하로부터 주상의 고려왕 책봉을 서둘러 받아놓지 않는다면 저들이 또 언제 무슨 음모를 꾸밀지도 모르는 일. 노구를 이끌고 그 먼 길을 다녀오겠다니 대체 그 속셈이 뭔지요? 그야 상감의 습봉이 아니겠습니까? 명황제로부터 고려왕 책봉을 받아놓으면 그만큼 왕권이 튼튼해지질 않겠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국감을 청하려는 것도 이번 사행길의 또 다른 목적일 터이지요. 대국의 관원을 청해다 내 나라 국정을 감찰받겠다니 도대체 문화시중은 어느 나라 최상이란 말이오? 아버님, 무슨 일이냐? 문화시주께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지. 야심한 시각에 어인 일로다. 자, 드시지요. 자식놈을 말씀입니까? 예. 늙고 병든 몸이라 먼 길에 어찌라도 할까 해서 그렇지요. 그러시죠.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명나라 거제 시중 어른을 잘 모시고 다녀올 깹니다. 아버님, 나서지 마라. 하정사를 모시고 서장관으로 대국을 다녀오는 것도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게야. 송원께서 이렇게 깊이 배려를 해주시니 고맙소이다. 아이고,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1389년 창왕 원년,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과 최용을 몰아내고 고려의 정치 군사 전권을 장악한 바로 그해 10월,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의 이색은 명나라에 다녀올 하정사를 자청하여 사행길에 오르면서 이성계의 아들 방원을 서장관으로 데려갔다. 그것은 혹여 이색 자신이 개경을 비우고 없는 동안에 이성계가 무슨 별난이라도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염려에서였다. 이색이 명나라로 건너간 것은 창왕의 책봉을 주청하기 위해서였다. 명황제가 창왕을 인정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그의 추정 세력이 왕실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할 계산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황제는 정작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묻지 않았다. 이러한 기록은 이색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음을 의미한다. 이게 뉘시오. 이 시중이 여기까지 어떻게 나를 찾아왔소? 참으로 뜻밖이오. 전하, 옥체에 건한하시온지요. 그저 만극할 따름이옵니다. 이 시중 전하, 이색이 명나라를 다녀온 이후 벼슬을 내놓고 향리로 내려간 후 이성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드디어 창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섰다. 우창 두 왕은 본래 왕씨가 아니니 그들에게 종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야. 또한 천자께서는 마땅히 가왕을 폐하고 진왕을 세우라 하셨으니 우왕이 자신의 보기를 꾀한 것이 탄로나자 이성계 일파는 우와 창이 왕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창왕을 몰아내고 신종의 7대손 정창군을 옹립하니 이가 곧 고려 마지막 임금 공양왕이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성계와 그의 주종 세력들은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이색도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몰래 유폐된 우왕을 만난 것이 화근이 되어 아들 종학과 함께 청주옥에 하옥됐고 그의 아들은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색이 몰래 우왕을 만난 것은 변한열 이임 김저 등과 공모하여 우왕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려 음모를 꾸미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번 기회에 이색을 살려둬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큰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정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렇사옵니다. 배출된 우호창을 저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사옵니다. 일거에 두 사람을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야 하옵니다. 죽이자는 소린가? 이색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삼봉? 모고는 조정상하의 신망에 두텁고 유생들의 추정 또한 가볍지 않으니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일. 그와 그 자식의 관직을 파하는 것으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기를 바라오. (1353년) 공민왕 2년 26살에 시작된 이색의 관직 생활은 여기서 마감된다.
35년간 계속된 그의 관직 생활은 성균관으로부터 12도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과 엄격한 과거 지도의 확립, 그리고 주자학의 이해 보급이었다. 주자학, 즉 성리학의 발전은 우리나라 사상계의 한 전환을 이룬 유불교체의 기운을 촉진시켰고, 나아가 새로운 왕조의 이념적 기틀을 마련해준 바가 됐다. 이성계가 참모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색의 참형을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 모른다. 공양왕 원년 1389년, 이성계에 의해 생명을 부지한 이색은 귀양길에 올라 전장 창단에 유배되어 시리의 나날을 보냈다. 이색은 다음 해에 가서야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공양왕은 그를 불러 위로하고 그를 한산부원군에 봉했다. 한산부원군께서 어인 행차신지요? 춘부장 계신가? 예, 안으로 드시지요. 궁벽한 땅에서 고초가 얼마나 크셨습니까? 난세가 사람을 편하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것이지요. 동해를 뽕나무 밭으름 바꿀 수는 있어도 천명에 따른 나라의 흥패는 어쩔 도리가 없는 듯합니다. 인간은 단지 충의로서만이 신명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이지요. 목은 선생,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 방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춘추대의를 세우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요. 고려의 운이 다 했다고 보시진 않으십니까? 신하들의 명분 의리만이 왕조의 충흥을 가져올 것이외다. 저리를 말씀하십니까? 신하된 자의 책임을 이루는 것이지요. 왕덕이 쇠진하고 군주가 무도해도 그렇습니까? 민심이 이반돼서 사회 기강이 수황에 빠졌는데도 신하의 책임만 말씀하십니까? 무릇 임금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바로잡는 것이 신하된 자의 책임이지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임군이 어찌 임군일 수 있으며 그 왕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어버이가 잘못됐다고 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윤리라는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신 간의 차이도 매한 가지지요. 목은 선생, 다시 또 배울 날이 있을런지요. 부디 평강하십시오. 고려시대 마지막 만남인 이날의 자리에서 이성계와 이색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돈독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이상을 고려의 대신으로 함께 봉직하면서
문신과 무신으로서 독특한 우정 관계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개혁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색은 주작을 통해서 고려 왕조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추진했고,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혁명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이색을 만난 지 9개월 만인 1392년 7월 7일 많은 신하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색은 또다시 조선의 건국 세력에 의해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더욱이 조준, 정도전 등이 이색을 처형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색은 7개월 만에 이성계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편 이성계는 새 왕조의 틀을 갖추어 나갑니다. 고려란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새 왕조는 개국 7개월 만에 명나라 태조의 동의를 얻어 조선이라는 새 국호를 정한다. 조선 왕조는 주자학을 정신적 바탕으로 한 건국 이념으로 개국 초부터 억불 숭유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대외적으로는 사대교린의 정책을 택해 명나라에 대해서는 사대 예의를 보이고 이웃 외국이나 여진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통치 이념이 된 주자학은 이 땅에 왕도 정치를 표계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경연이다. 경연은 유학자들이 임금에게 사서와 오경, 그리고 자치 통감 같은 역사책을 가르쳐 주자학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이태조는 경연청을 설치해 진정한 왕도 정치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확립했다. 왜 그러시는 게요, 절제사?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얼함하시는 서책이 무엇인가 궁금해서요. 대장경을 인출한 원문이요. 전하, 전하께서 어찌 불사를 정성껏 하시옵니까? 아저는 국초부터 숭유억불 정책을 펴오고 있사오이다.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만두어. 이색은 유학의 종사가 됐는데도 불교를 믿었소. 그것이 믿을 게 못된다면 이색이 어찌 믿었겠는가?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색이 학식이 높은 선비가 되었는데도 남한테 비난을 받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색이 도리어 그대에게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정녕 그러한가? 황공하오이다, 전하. 전하, 한산으로 내려보냈던 급사가 당도하였사옵니다. 그래, 어찌 됐느냐? 희소식을 가지고 온 게냐? 이색은 전하의 어처를 눈으로 읽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옵니다. 전하, 이색이 오니까 모군이 그리 고집을 부리면 나 또한 그리 할 것이니 어디 두고 볼 밖에. 이성계는 이색의 협조를 얻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곡식과 피륙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차례 서찰을 띄우고 직접 사람을 보내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색은 이성계가 보낸 곡식이며 피죽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끝내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서신에도 단 한 번 회신도 보내지 않았다. 그럴수록 이성계의 회유는 끈질겼다. 그래. 국사가 다망할 터인데 이 먼 곳까지 어인 일이신가? 선생님, 송언이 이제 자네까지 날 회유하러 내려보내든가? 새로운 왕조에 선생님 같으신 어른의 도움이 참으로 절실하지가 않겠사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주자학의 근본이 무엇이옵니까? 그게 뭔가? 백성을 주인으로 하는 홍복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열면서 숭유 억불 정책을 세운 것도 바로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일 터입니다. 선생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새 왕조 건국에 참여한 것도 바로 백성을 고루 평안하고 복되게 하려는 민본 사상을 펼쳐보고자 함인 줄 압니다. 진실로 백성을 복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터이지. 주상께서 기회 있을 적마다 선생님 말씀을 하십니다. 부디 나오셔서 가르침을 주셔야지요. 자네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겠네. 선생님, 나와 함께 공부한 많은 선비들 가운데는 대의를 버리지 못해 두문동에서 거슬려 죽은 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네들처럼 백성을 위해 참된 왕도 정치를 펴라는 이상을 쫓아 새로운 왕조를 여는 데 뛰어든 사람도 있지. 허나 난 그 어느 누구도 자잘못을 말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겠네. 하오나 선생님, 불사이군이란 춘추 절의를 뜻함이니 내가 이제 그 마지막 절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함일세. 자네들은 새로운 왕조를 중흥시켜 백성들을 고루 편안하게 함으로써 명분을 찾고, 나는 쓰러진 왕조를 지키는 마지막 유신으로 남아 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 선생님의 높으신 뜻을 어찌 헤아릴 바 없겠습니까? 하오나 선생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매하신 인품이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옵니다. 부디 나오셔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선생님, 그만 돌아가게나. 소생을 지조를 굽힌 자라 크게 꾸짖으셔도 좋습니다. 하오나 선생님, 내가 고려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자네들도 조선 왕조에 나아가 새로운 임금을 섬기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뿐일세. 선생님, 용서하소서. 선생님, 결코 도리가 아님을 아오나 주상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오니 단 한 번만이라도 주상을 찾아 뵙는 것이 화근을 없이 하는.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요? 이곳으로 가면 깊은 산속일 뿐인 듯 하옵니다.
사부님, 뭔 일이십니까? 잠자고 있으시게나. 사부님께서 자리하시면 깊은 연유가 있질 않으시겠는가? 사부님, 어인 연인이신지 소생들이 알아서는 아니 되는 일이옵니까? 오늘에야 내 가슴이 좀 후련하구나. 조선 왕조는 한양 천도 이후 왕실의 상징인 종묘가 건설되고 사직단이 완성됨으로써 왕조의 권위를 갖추게 된다. 고려사 편찬은 새 왕조가 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이제 고려는 지나간 역사가 됐음을 의미한다. 이미 이 세계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산군 이색 입시옵니다. 오랜만이 왜다 소문? 뭐마오?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망발이요? 이야, 오랜만이 왜다, 목은 선생. 한나라 고조는 장수 중에 장수였다고들 하는데 한신과 맹월은 차명을 당했고 소하는 투옥되었소이다.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게요, 목은 선생? 망국 지신이 망국의 뜻을 되짚어 본 게지요. 당나라 태종에게는 이정이라는 현신이 있었다고 했소. 과인 또한 목은과 같은 성현이 곁에 있어준다면 참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소이까? 성군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을 생각하며 그 욕망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지만은 그것은 백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요. 군주는 바리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고 하오. 바리가 네모면은 물도 네모가 되고 바리가 둥글면은 물도 둥글게 되는 법이요. 현명한 군주. 전하, 경영관 입시옵니다.
버젓이 앉을 자리는 없는 것 같으외다. 어허. 이색은 그 길로 다시 향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 곳에 안거하지 못했다. 오대산, 여흥, 관동 지방 등지의 산수간을 방랑하면서 바람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최후를 맞은 것은 실륵사가 있는 여주의 청심로 아래였다고 한다. 사부님, 이것이 하사주라고는 하나 이곳에 무슨 음모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아니, 그럼 독주일지도 모른단 말이오? 설사 주상이 시키지는 않았을지라도 선생님을 경계하는 우리가 어디 한둘이야 말이죠. 그게 뭐 그리 대수냐? 사부님, 나라 이런 신하가 살기의 연인을 까닭이 뭐냐? 게다가 송희아는 내 오랜 직위인데 그가 보낸 소리 독주인들 내가 마시지 않을 까닭이 없지. 사부님, 죽고 사는 이치를 내 의심치 않으니 크게 염려치 마라. 사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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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실록에 의하면 이색의 죽음은 갑작스런 발병에 의한 사망이라 한다. 태조 5년 여름, 여주의 실륵사 부군으로 피서를 떠났던 이색이 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에 급환을 일으켜 실륵사 입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상촌집 등 야사에는 그가 임금이 내린 하사주를 먹고 죽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이색이 죽은 것은 1396년 태조 5년, 그의 나이 69 나던 해다. 당대 인류의 정치가요 학자요 사상가였던 모군 이색. 전환기 사회가 늘 그러하듯 이색은 그의 경세론을 정치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란 말이냐? 어떤 자가 모군을 해친 게야? 전하, 진노치 마옵소서. 이색은 급한으로 절명을 하였을 뿐 그 어느 누구의 음해를 입은 것은 아닌 줄로 아옵니다.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도 모군이 오래전에 술을 끓은 것을 과인이 잘 알고 있거늘 하사주라니 그 술을 내리게 혼자가 누구냔 말이야. 망극하여이다 전하.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야. 어렵더라도 반드시 백일하에 밝혀서 모군의 아까운 죽음을 추모해야 할 것이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을 것이 그리하라. 전하, 한상군의 장례 절차를 한 점도 소람이 없도록 하라. 하교받들어 봉행하겠나이다. 어찌 이런 일이 경들이 과인의 마음을 어찌하리. 망극하오니이다. 망극하지 마오. 다들 물러가. 이색의 부음을 접한 이태조는 사흘 동안 조회를 철회했다고 한다. 아침마다 신하들의 문안을 받는 조회는 종실의 종친이나 부원군의 죽음을 맞았을 때 이외에는 철회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이성계는 이색에게 문정공이란 시호를 내리고 그를 애도했다. 한 왕조가 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은 역사 발전에서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관으로 또 한 사람은 무관으로 오랫동안 고려 왕조를 위해서 봉직했던 두 사람, 이색과 이성계. 결국 한 사람은 조선 왕조를 탄생시킨 개국 시조로, 다른 한 사람은 망국의 유신으로 각각 그 일생을 끝마쳤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서로 뜻이 맞아서 고려 말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함께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이색은 주작을 진흥시켜서 개혁 세력을 길러냈고, 이성계는 그 개혁 세력을 흡수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왕조의 몰락과 창업이라는 역사적 대세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끝까지 우정을 버리지 않았고, 이색은 그 우정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원칙과 명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를 창업한 것은 물론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러나 그 조선 왕조 500년을 유지해온 이념은 이색이 그토록 고집했던 주자학적 명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성계와 같은 현실과 이색과 같은 명분, 이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다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더듬어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성계와 수많은 이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